자, 먼저 축하. 해방하는 감사합니다. 걸 축하. 감사합니다. 어, 내가 요즘에 교육과정 연구하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 지금 나왔잖아. 네. 아씨, 이거 애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근데 아무튼 너무 그거에서 해방된 다행입니다. 거는 너무 축하. 자,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뭐 이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특히나 많이 고민하시는 건데 스터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몇 개나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악곡 외우는 스터디도 해봤던 응, 것 응, 응, 같고, 응, 응. 그냥 몇 시간 공부하는지 측정해보는 그런 약간 경쟁심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 뭐 기출 변형해보기, 뭐 문제 내주기 이런 것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터디를 지금 계속 가지고 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스터디 혹은 뭐 그 스터디에서 나오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주실래요? 저는 그 문제풀이반 거의 끝날 때쯤에 친구한테 하루에 세 문제씩 쪽지처럼 주고받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음교론, 서음사, 국어. 네. 그 세 문제를, 문풀 문제 있는 거 그대로예요? 아니면 뭘 변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기출 강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이제 17년의 악전에서 단기문과 음자리표가 나왔다면 우리는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을 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거. 기출 네, 문제에서 이만큼 나왔는데, 이 다음, 그러니까 리듬의 변형이 단기음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리듬에 대한 거가 좀 더 한 단계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그걸 문제화시켜서 네 했던. 서로 간단하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뭐 했던 것 중에서? 저는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요즘 생각보다 악점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도 그렇죠. 나왔듯이. 응.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로 했던 게 그냥 옥타브에 뭐 콜을 팔바, 응, 뭐 응. 로꼬 이런 게 다 무슨 뜻일까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타낸 말이라든지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화해가지고 줬다라는 거구나. 네. 그쵸.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그 스터디, 혹시 본인 내 스터디를 할 때 뭔가 팁, 남들이 모를 것 같은 나만의 어떤 팁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어, 저는 생각보다 경쟁 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스터디할 때, 좀 잘하는 분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잘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보다 공부 연차가 많은 분이라는 건가? 네, 연차가 많은 분들. 연차가 많은 분. 초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잘하시니까. 그래서 네. 이게 초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고,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겪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수는 이제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하고 되도록이면 붙어서 하는 게 좋을 거다. 본인이 아까 악곡 스터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악곡 스터디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심화 때부터 했었는데, 그냥 뭐 이제 각자 악보를 가져와가지고 좋음셋에 있는 악보나 개론서 악보를 가져와서 그냥 악보가 뭘까, 뭐 특징 같은 거 간단하게 물어보는 스터디를 음. 했었어요. 악보가 제목 플러스 그거에 대한 그 악보에 대한 특징, 그 악곡에 대한 네, 특징, 네, 그치. 악곡에 대한 특징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터디하는 거에 대한 거 우리가, 우리 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초수일수록 연차가 있으신 베테랑들과 함께 스터디를 해라. 라는 거. 그리고 또 기출 문제를 내가 스스로 변형해 보는 거. 아직 네, 나오지 않는 블루오션이 어딜까? 라는 거를 잘 네. 탐색해 봐라.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초수인데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점수도 꽤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한 것 같은데, 본인 순수 공부한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문풀 전까지는 한 10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0시간? 네, 10시간은 그러면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매일매일 가능해요? 어,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멀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커서. 근데 10시간 동안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집중을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어딘가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렇잖아요. 일요일은 조금 적게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진 않았고, 한 4, 5시간 정도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4, 5시간을 계획적으로 일요일 날은 내가 5시간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냥 5시간을 한 거예요. 이제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치다 일요일이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일요일 날 보통 이제 5시간 공부하고 내가 휴식 시간으로 뭐 그런 시간으로 주로 보냈겠네요. 네. 이제 실기도 이제 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그러면 아침 5시 반부터 11시까지면 우리가 사실 이런 게 궁금해. 학교 간 사람들은 도대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라는 게 되게 궁금하거든. 5시 반에서 일어나서부터 뭐 항상 똑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5시 반부터 11시까지 본인의 스케줄을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줘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학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교육학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교육학을 한다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음. 이제 강의를 들을 거면 강의가 있었으면 강의를 듣고, 그냥 없으면은 혼자 외우거나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강의를 듣거나 혹은 내가 외우는 작업을 했다. 네, 좀 뒤에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한 10시, 11시쯤엔 이제 전공 하나 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보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서음사를 아침에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5시 반부터 교육하기 시작해서 한 10시부터 전공을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점심 먹기 전까지는 계속 전공을 봤던 것 같아요. 교육학이 더 그러면 빨리 아침 끝나는데, 시간에는 5시 반부터 점심 몇 시에 먹었었어요? 한 12시 반쯤에는, 12시 반. 거의 한 6시 반나절 정도. 반나절 정도의 교육학하고 전공 한 과목 정도를 스케줄 소화하는 걸로. 아침에 한 4시간 반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침 먹고 쉬고, 4시간 반 정도를 이제 두 과목 정도를 이제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점심을 먹고 나서는요? 이제 국악하고 음교론 쪽으로 더 초점을 뒀던, 제가 국악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국악을 좀 더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국악을 그러면은 국악하고 음교까지 해서 저녁 시간은 쭉 그렇게 쓴 거예요? 저녁 먹기 전까지는 거의 국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국악을. 본인이 지금 국악을 어려워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음악 전공자다 보니까 국악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 특히 이제 우리 초수분들이 국악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국악을 초수가 지금 이제 선생님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이제 거의 내용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1, 2월 때는 그냥 마인드맵하고 한 줄 정리 따라가기 그냥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음, 쑤셔 넣기 바빴던 해였던 것 같고, 개론서반 때문에 이제 책을 이때 처음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같이 정리하고, 심화 때 들으니까 또 다 새롭더라고요. 다 내용들이 또 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다시 쑤셔 넣고 외우고 했던 작업을 또 심화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 선생님 말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가 외웠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보통 이제 본다, 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외웠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때부터 이미 외우는 작업을 습관화 시켰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매주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좀 잘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스트 아무래도. 점수를, 뭐, 단기간의 목표로, 시험 점수를, 테스트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외우는 작업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들어갔던 거네, 기본 때부터. 지금 이제 공부를 올해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마인드맵하고 역시, 한 줄 정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이거만 해도 될까요? 어떻게 지금 이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줄글로 표현이 된 거가 아니라서 무슨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본인이 이제 이미 이제 합격하신 선배로서
기본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좀, 마음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팁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마인드맵에 한 줄 정리하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다 그냥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것만 해도 이미 시간이 다 갔어서 혹시 더 여유가 있으시면 책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인드맵하고 한 줄,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마인드맵하고 네, 한 줄 정리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를 만들고 나서 외우는 작업을 했겠네요? 본인이 테스트를 잘 받으려고 했던 게 목표였었다면? 네, 그거를 좀 만들면서 또 말하면서 같이 쓰고 만들고 같이 아, 이렇게 했었어요. 만들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했었구나. 네, 네, 오, 그 만들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손만 바쁠 게 아니라, 입도 같이 네. 바빠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가 꽤 길죠? 한 6시간, 기본 강의라고 하더라도 6시간, 7시간 정도의 강의인데, 그걸 복습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그거든. 복습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뭐, 마인드맵 만들다 끝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어느 정도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듣는 시간을 좀 적게 하더라도 밑에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만드는 시간, 외우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것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나눠서라도 찢어서 듣더라도 내가 만들고 정리할 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쭉쭉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해당 부분을 적게 들었더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네, 이 들었던 적은 양일지라도 그거를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을 늘 확보한다.